그런 분야하고, 그렇지만 그 대체 보안의학이 서양의학과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지 않는 분야, 그렇게 또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대체 보안의학과 또 달리 거의 같은 영역에 들어가 이야기하는 통합의학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그 인테그레이티브 as well as functional medicine 그런 학회가 있던데 어떤 데가 같은 영역인데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통합해서 하나의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모든 통합적인 의술은 이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신이라고 또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대체 보안의학을 분류를 하는 게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흥미 있는 분야이긴 한데 NIH 안에 그 미 국립의 그 암연구소가 있습니다. 암연구소에서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분류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Alternative Medical Systems and some of the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통적인 나라에서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Japanese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메디컬 시스템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분야가 하나의 메이저 도메인, 메이저 그 분류를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에너지 세라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음양 오행성에 준한 기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술을 하고 있는 일렉트로매그네틱이라든지 기타 YP 시공 여러 가지 음양 오행을 사용한 치료하고 있어요. 셋째로는 엑서사이즈, 우리 잘 아는 에어로빅 에이지나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라든지 다이치나 요가 같은 그런 우리 몸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또 있고, 네 번째로는 마사지나 기타 오스티오패스나 카이로프랙틱 이런 그 우리 몸에 있는 뼈나 기타 머슬을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분야를 또 하나의 메인 도메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또 다른 영역에서 보는 분류인데요. 첫째는 마인드 바디 메디슨. 이건 주로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주로 히프노시스, 메디컬 시스템에서 많이 그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히프노시스라든지 마인드 이미징이라든지 릴렉세이션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마인드 메디슨, 마인드 바디 오토레티브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조금 전에 어떤 뉴트리션 테라피가 이제 하나의 메인 분류를 들어가고, 세계는 파마콜로지컬, 바이오로지컬 테라피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연구를 액티브하게 해오는 그런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특별히 우리가 누메리컬리 퀀티파이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돈을 많이 퍼즐을 줘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앤 스피리추얼 힐링, 이 분야가 굉장히 많이 파퓰러를 사용되는 분야인데 역시 파마콜로지컬, 바이오로지컬 베이스한 그런 분야를 내조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파퓰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리서치 펀드를 들여서 이 분야를 현재 연구하고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프랙티스가 메인 도메인으로 들어오고요. 동시에 마인드 메디슨, 에너지 메디슨, 매니플레이티브 바디 베이스 프랙티스라든지 카이로프랙틱이랄지 마사지랄지 그런 분야고,
All medical system 저기는 말하신 분도 Chinese translation, Japanese translation, Indian translation 이렇게 이미 established translation을 하나의 whole medical system으로 분류를 해서 대비한 다섯 가지 업체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이 대체 보안 의학을 2004년도부터 액티브하게 그랜드 선진 프로그램으로 한 7년 동안 사용하는 돈이 1년에 한 1년에 거짓이 US 달러가 300 플러스 밀리언 달러가 인터넷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 보안의학의 전체적인 파퓰리티를 전체적인 이용도를 우리 NIH 안에 있는 암 연구소에 이렇게 암 환자를 대상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선호도가 높고 동시에 인컴이 많은 사람, 인컴이 적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대체 보안의학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을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주로 대학을 나온 사람의 이상이 이 대체 보안의학의 선호도가 훨씬 높았고 환자가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환자가 될 때 이 대체 보안의학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았다. 기타 키드니 환자를 조금 세분해서 보면은 키드니뿐이 아니고 암 환자를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 멜라노마나 이 키드니 계통의 보다는 저희 여자분들 유방암이나 자궁암 계통의 환자들이 훨씬 더 이 대체 보안의학을 찾았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이 분야가 어느 정도 미국 사람들이 대체 보안의학에 자기 지금 이슈에서 사고가 되지 않고 미국에서 대부분 잘 보정해서 나가는 돈에 의해서 이제 사모님 치료를 받다가 사 먹는 그런 메디컬 익스펜디처인데 제가 33.9 billion 그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340 그 정도 되죠? 그 정도의 돈을 이 대체 보안의학에 사용을 하고 있다. 전체 그러니까 메디칼에 들어가는 비용의 한 12.2%. 두 번째 통계는 약 150, 그러니까 150조에 달하는 돈을 미국 사람들이 주로 내추럴 테라피에 돈을 썼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너무 잘 아는 오메가3 피시올이라든지 글루코산이라든지 센서비르바나 이코네이션, 이런 여러 가지 버테리얼 메디신 내지는 내추럴 테라피에 사용하는 돈이 대표 많았다는 얘기고 이 돈은 전체 메디칼 프리스크립션 드러그에 들어가는 비용의 한 3분의 1 정도를 거기에 사용을 했었다. 기타 이제 한 120톤이 그렇게 120, 1200원인가요? 1200원 정도의 돈은 아큐프레셔나 아큐펑처나 파이오트랙틱이나 TM, 트랜시트 메디테이션, 마사지 세라피 이런 분야에 돈을 썼다. 7.2 빌리언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기타 다른 영양물질에 돈을 썼다는 얘기죠. 전체 미국 국민의 10사람 중에서 한 4사람이
이 대체 보안약을 선용을 현재 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한 15년 동안 미국에서 해온 연구 결과를 보면 우선순위가 일반적으로 트래디셔널 메디신,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의학 의술 중에서 전도 페이션트 치료가 불가능한 분야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돈을 써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바이오로지컬 내지는 파마콜로지컬 프로파트 중에 특별히 안전성과 효율성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리서치를 해오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임상 실험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연구 현황은 베이직 리서치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치 않고 동물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보다는 직접 사람에게 현재까지 미국에서 대체 보안이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분야를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리서치를 10년 이상 해왔었습니다. 정기 말씀드린 내추럴 프로덕트 내지는 보테니컬 프로덕트의 소모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NIH 안에서 어디에 리서치 마련을 주어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컨슈머들이, 소비자들이 사서 먹는 비용이 그 비교에서 달라지는데, 2002년도에 오메가3의 랭킹이 매년 이렇게 뭐가 제일 많이 사먹게 되더라면 1, 2, 3, 4에서 이렇게 랭킹 20까지 이렇게 서비스로 계속 분류해서 나왔는데, 2002년도에 오메가3 피쉬 오일이 랭킹이 8등이었는데 8번에 속했는데, 2007년도 한 5년 후에 랭킹을 다시 보니까 그게 랭킹 넘버 1으로 올라갔었고, 그 밑에 주로 오메가3는 잘 아시겠지만 카디오베스쿨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 오스티오포로시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 또 브레인 월드, 이 알츠하이머스라든지 아직 그렇게 크리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알츠하이머스나 디멘시아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고요. 기타 카디오베스쿨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멀타이 메디컬 이펙트가 있다고 이렇게 최근에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 모던 세상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우울증, 세인트존스 워트의 효과가 있다는, 우울증 효과가 있다는 세인트존스 워트, 하이페리콘 버퍼링이라는 그런 보테니컬 디식인데, 이게 2002년도에는 랭킹이 6번째인데, 이게 여러 가지 하이페리콘이 컨벤셔널 드러그와 좋지 않은 인터랙션이 있는 것을 보도가 그간에 대물에서 결과적으로 이 랭킹이 2007년도에는 랭킹이 거의 17번째인가? 거의 20번째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저희 이렇게 우리가 NIH 돈을 줘서 실험을 시작했을 때의 컨슈머 디맨드, 컨슈머들이 원하는 랭킹이 굉장히 높다가, 또 어느 시간이 가면서 그게 나오는 효과와 사이드 이펙트, 다른 결과의 인터랙션이 그 약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오히려 환자들이 그 약을 들고 해서
메인 그 메디컬 컨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울증은 어느 정도 제거했지 보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약을 먹었는데 다른 약의 효과가 절감이 됐다든지 효과가 없었다든지 이런 보도를 계속 마무리해서 그 보테니컬 메디신 내지는 내추럴 메디신의 효용도가 극감해서다 그런 리포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없어서 지금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마인드 바디 메디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를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컨벤셔널 메디신에서 효과를 거두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분야에서 우리 대체 보안약이 지금까지 어떠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우리 사이언티픽 특히 올터너티브 메디신에서 하이 프라이어리티 생각하고 그 분야만큼 우리가 돈을 더 적극적으로 퀄리파이드는 그런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에 돈을 줘서 많은 힐링 이펙트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가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현재 미국의 대체보안 의학의 하이 프라이어리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테니컬 허블 메디신 쪽 이건 우리가 퀀티파이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리서치의 액티비티는 옛날에 미국에서는 주로 동양이나 유럽 쪽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보테니컬을 과연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게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여부를 제어하기만 그런 밸리데이션 리서치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거기 연구를 한 10여 년 이상 해보니까 그렇게 스트라이킹하게 정말 서양 의학으로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분야를 이 내추럴 보테니컬 메디신이 효과가 주요하게 있었다. 그런 리포트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현재 미국 대책 보안에서 원하는 것은 좀 더 모던 바이오모레큘라에서 스몰 모레큘 리서치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깊은 그런 연구를 앞으로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미국 대책 보안의 향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또 하나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우리가 지금 아까 임상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체보안 의학을 스크린하고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일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울러서 이제 베이직 리서치를 우리가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임상실험을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베이직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되는 효용성과 기타 안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병을 치료하는데 동물을 사용해서 알려진 효용성과 안전성이 있는 그런 대체보안의학을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가 현재 NIH에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보고를 통해서 연구를 최소한 5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될 필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Observational Study, Clinical Investigation. 역시 아까 Observational Study인데 우리가 퀀티파이 할 수 없지만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것들 그것도 좀 더 구체적인 리서치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플라이를 해서 지금까지는 그저 상당히 커서리 스크리닝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는 좀 더 미케니컬 내지는 이데올로지컬 어떤 그 비용의 원인을 규명해 나가는 분야로 우리가 좀 더 깊은 연구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미국 대체보안의학의 연구 향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지금 반복이 됩니다만
깅코 빌로바가 일반적으로 이제 디멘샤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10년 전에 나오면서 역시 깅코 빌로바 역시 피츠버그 메가스쿨에서 처음에 스크린을 시작할 때 디멘드가 굉장히 높았었죠. 퍼시벌 디멘드 랭킹 넘버 1이었다가 지금 이제 깅코 빌로바는 60도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 리서치가 지금도 비록 디멘샤의 내지는 알츠하이머스에 그렇게 눈부신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 보도가 자마에 그대로 나왔었지만 아직도 그게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과연 그게 메디컬이 제대로 클리니컬 프로토콜을 작성해서 연구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페이션트 파퓰레이션이 적절하게 그게 리크루트가 돼서 이제 통계 제조했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많이 이렇게 대기되면서 하여튼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우울증의 효과가 있다는 소팔메토 역시 소팔메토는 저기죠. 비나인 프로틴 하이플레이저 그러니까 BPH로 우리말로 했겠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이렇게 비대해서 나이 드신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소변을 제대로 넣지 못하는 그런 걸 이제 소팔메토가 원위치로 전립선을 원위치로 이렇게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런 문제가 이제 없어져서 하는 그런 보도가 이니셜이 독일에서 나오면서 미국에서 이게 밸리데이션 리서치를 했고 있는데 역시 이 소팔메토의 디멘드도 현재 메디컬 커뮤니티에서 좀 퀘스천을 하지 않느냐. 이게 비대증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집선의 암의 예방이나 치료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그런 보도가 이제 나온 뒤로는 디멘드가 표시물 상황 디멘드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BPH나 이게 소개는 안 되고 있지만 블랙호시 주로 갱년기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제거시켜준다는 그런 약들도 디멘드가 10 그러니까 랭킹 아까 워터스에서 랭킹 10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랭킹이 한때는 1등으로 갔다가 이제 지금 10등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약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는 모두 대체 부활 약품으로 팔리고 있는 게 아니고 다이어타리 서플먼트로 다 팔리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자기 주머니에 돈을 사용해서 이런 도태컨디션이 이런 내셔널 컨디션이 자기들이 사먹는 그런 현실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 소팔메토 디멘드가 랭킹 설사 7등 8등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디멘드는 역시 미국에서 상당히 파퓰러한 그런 보테니컬 서플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끝으로 몇 개 슬라이드는 지금 엔캠에서 펀딩을 한 분야 중에서 특별히 좀 프로마싱하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이전에 아까 NIHY로 한 300 밀리언 달러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체 보안이나 보테니컬 쪽에 쓰고 있는 프로젝트가 연구 프로젝트가 어떤 분야에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전에 나가는 게 한 300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테니컬 쪽에 한 150여 개 나가고 나머지 분야에 한 300여 개의 프로젝트가 나가는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제가 설명하려고 해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것은 보테니컬 다이어타리 서플먼트 포 우먼 셀스 여자분들의 건강을 위한 보테니컬 서플먼트. 두 번째는 보테니컬 앤 메타볼릭 신드롬. 그래서 저쪽에는 이제 어디서 가져가는지 리서치 유니버시티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아이디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오고, 왼쪽에는 그 펀딩 미케니즘 이외에 펀딩 그 프로퍼티라고 해야 되나? 거기 그런 게 어떤 문제가 손이 나가는지 거기를 같이 보는 겁니다. 보시면 뭐 세 번째는 보테니컬 센터그랜트라고 있는데 한 5년 동안에 5밀리언 정도 돈을 드리는 그런 그랜트가 나왔고, 보테니컬 센터 포 에이지 빌리지,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세티들이 미국도 많아지기 위해서 에이지 빌리지 그 보테니컬 센터가 나왔고요. 기타 보테니컬 이뮤놀로지컬 리서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암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민 부스터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센터를 거의 제가 지금 기억으로 하버드 쪽으로 돈을 많이 받고, 마지막으로 웨이크 포레스트라는 메디컬 스쿨인데 거기에 또 아스로스콜리시스랄지 기타 하이퍼텐션 관계되는 리퀴드 관계되는 프로파일이 어떻게 회출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센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그 슬라이드는요, 이제 스타지의 그래프를 또 선물을 잡는데, 키모 프리벤션 쪽에 돈이 주로 인삼을 사용해서 암을 예방하는데 연구하는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시애틀 지금 돈이 나왔고, GSK 소이 아이소플레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제농구가 블랙포시가 이렇게 여자분들의 핑크피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역시 이 소이 프랙션도 이제 그 보험주에 속하는 것들이요. 파이터 에스트로겐 프리커스인데, 역시 그 분야가 이제 이런 것을 대중에나 기타 다이아베티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나왔고, 기코비노바 역시 피츠버그에 도움을 줬고요. 우리 코리안 진생, 사포닌 진생이 가지고 있는 그 효과를 이스키믹 디지즈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조한 사크리스에 도와줬고, 기타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세 분에서 제가 한 10개 내지 12개의 그러니까 파트너에 어디에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걸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제가 선물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년도 2010년도 피스컬리에는 어디에 돈을 줬는지 보시면은 튜머리시드라고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주로 나온 것들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보는 리서치가 나왔고, 다이지의 효과를 보는 연구비, 주로 롱텀 페인에서 파브로마야제나 크로닉 포티그 신드롬, 이 거의 난치병, 불치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걸 위한 다이지 효과가 어떤지 2년 동안에 돈을 줘서 주로 오스티오포로스페인을 표출하는 연구에 김포빌루가, 지금 김포빌루가 한국도 이제 한풀 거의 꺾였다고 해서 듣고 있는데, 역시 미국에서 계속 거시기 디맨드가 있기 때문에 역시 김포빌루가 가지고 있는 오스티오포로시스 페인을 표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돈이 나왔고요. 밀크 시즌, 이것도 역시 그 랭킹 10 안에 들어가는 보테니컬 메디신의 하나입니다. 지금 간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 NK를 비롯해서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다이제스티브 디지즈 앤 키드니 디지즈, NIH 안에 있는 네 번째로 큰 인스티튜트인데, 거기서 역시 우리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그런 연구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피쉬오일, 아까 우리가 이 말씀드렸죠. 별로
게 효과를 보는 그게 과연 그린티, 우리가 말하는 녹차의 효과를 녹차와 함께 우리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를 치료하는 데는 효과를 냈구나에 대한 연구가 나왔고요. 역시 이제 코리안 진생의 녹차, 이렇게 미국에서 아메리칸 진생이 값이 싸고 실제로 이권이 거의 토끼를 할수록 많이 팔리는데, 값은 코리안 진생에 제가 알기로 한 절반 정도 값이 싸기 때문에 더 많이 사모는 이제 아메리칸 진생에 대한 효과를 보는 특별히 콜로렉탈 캔서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악기 통초가 우리 오피오이드 에딕션에 마약을 제거한다든지 마약을 미니멀 시키는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를 위해서 연구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300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NIH에서 매년 연구비가 나가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한 10개, 15개 연구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지금 제가 예정된 시간부터 조금 더 가는데요. 그래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을 한 1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해드린 현업설명에서 많은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정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서 돈을 좀 1년 끌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통합의 박람회를 한다고 하는 건 참 획기적인 일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기 전라도에서 이런 박람회를 두 번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오늘 와서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이 통합의학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가정의학하고 통합의학을 해소하는 데가 있어요. 가정의학에서 통합의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의학 교수님들이 감사드립니다. 한 20분 정도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김희신 박사님이라고 MDNS에 일하시는 암 전문가신데 기도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암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예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인드와 메디슨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상하고 뇌하수체, 도시 이런 축기 여론에 관련된다. 그래서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정신, 신경, 면역학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환자를 질병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봐야지 되지 하나만 봐서는 놓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통합의학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과대학들이죠. 의과대학 병원의 학장이나 병원장이 모인 캐슈미라고 하는 미국의 이런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 데피니션을 굉장히 잘 내려줬기 때문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모든 생활 습관, 관련 분야를 포함한 영혼과 마음, 육체의 통합체로 이루어진 정인, 홀퍼슨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이야기다. 힐링 오리엔티드 메디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유가 중요한 거지, 어떤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걸 모른다고 해서 파고시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 치유,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요즘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우리가 한번 검증해보고 생각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합과 박람회 어떤 주제어가 되어 있는 환자 중심의 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리를 갖다가 의사에서부터 환자한테 남겨줘서
환자가 치유되는 어떤 그쪽으로 목표를 잡고서 주도권이 좀 환자한테 가게 됩니다. 셀프케어가 자기 본인 스스로 치유 능력을 갖다 극대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너무나 범람하는 어떤 그런 것들, 요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철저하게 좀 에비던스 베이스드로서 한번 검증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통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GDP가 그 소득 수준이 좀 올라갔을 때 이런 통합의학 요법들이 많이 파퓰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5,000불 GDP 이상이 있는데 이렇게 통합의학 요법들이 많이 이렇게 빈도가 올라가게 되죠.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2010년에 GDP 3년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신의 웰빙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합의 보완대책의학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에 대한 데이터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갖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는 아니었고요. 1999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용률이 29.0%에서부터 74.8%로 일단 보완대책요법을 얼마나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용도 물론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20만원, 여기 72,000원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좋은 연구 발표가 있었겠죠. 2006년도에 국민 역량 조사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보안요법을 1년간에 사용한 그 퍼센트가 74.8%였고요. 한 2.5개 정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때는 바이오로지 베이스드 테라피, 홀 메디컬 시스템 이쪽이 많았습니다. 마인드 마디는 아직까지 5.1% 정도 되는데 이것들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홀 메디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약입니다. 한약제가 지금 31.6%로 굉장히 파퓰러를 국민들이 선호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마인드 바디는 전체가 5.1% 정도인데 이것이 주로 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로지컬 베이스 테라피는 어떤 영양 보충제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바이타민하고 진생, 인삼이 34%, 23%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카이로프랙틱이라든지 마사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좀 적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힐링 테라피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지침 있죠. 수지침이 1.3% 정도 수지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도 2010년도 건강증진연구비를 받아서 이게 전국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연령하고 성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샘플을 해가지고 2,000명을 소아 청소년에서 보안요법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1년 지났을 때 65.2%에서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안요법을 사용했었고요. 한 1.68가지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월등하게 내추럴 프로덕트가 이제 굉장히 많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다른 기타 방법은 소아 청소년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추럴 프로덕트에서는 역시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유산균, 한약, 오메가3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요법의 이용 효과및 만족도로 보면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퍼센트가 49.4% 정도, 없다가 6.8%. 그러니까 보통은 갖다 노출이라고 생각했을 때 포지티브적인 그런 어떤 이용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룹이 굉장히 많았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어떤 효과라든지 보안요법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소아 청소년의 보안요법 이용료로는 체력 증상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질병 및 증상 예방, 그리고 집중력, 아무래도 입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질병 치료 및 증상 개선이 그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10,000원에서 또 50,000원 정도가 가장 많았고 1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 연구들을 이렇게 모아놨던 건데요. 특히 암 환자에서 보안요법의 이용률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꾸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이지 파퓰레이션이 많아지면서 암의 발생률, 치료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보안요법 이용률이 우리 국민들은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걸 어떻게 잘 통합적인 방법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좋은 효과를 가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에 관련된 얘기로 우리 이제 의사들이 주로 양의사 얘기하는 겁니다. 보안의학에 대한 지식 경험 태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양의사들이 사실은 보안요법에 대한 어떤 이해도는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3점이 넘어가면 이해가 이제 지식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영양 보충제라든지 IMS라고 해서 이제 소양침이죠. 소양침 여기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환자들한테 보안요법에 대해서 질문 받은 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여기 1차 진료 의사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물어봤을 때 80% 이상, 그러니까 10명이면 8명 이상이 환자한테 보안요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본유해 본 적은 거의 없죠. 많이 떨어지죠. 특히 대학병원에 일하는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 서양 의사들이 이런 보안요법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퍼센트가 83%, 65%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퍼센트에서 지금 우리나라 서양 의사들이 보안요법을 공부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좀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캠에 대한 태도로, 보안요법에 대한 태도로 보면은 환자한테는 되게 네거티브입니다. 뉴트럴에서 네거티브가 이렇게 많고 대학병원에 일하는 의사들이 훨씬 더 높죠. 90% 정도가 이제 네거티브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친지들에 대해서 보안요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가 조금 달라져서 많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신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데 환자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지금 리스폰스를 보이고 있다는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안요법에는 경험, 지식, 태도에 관련된 어떤 팩터를 보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보안요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고 정확히 어떤 거고 하는 걸 갖다가 좀 정확히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이렇게 좀 공부하고 배우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합쳐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과대학 내에서도 이제 보안요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오히려 보안요법이라는 것이 한방의 어떤 지식이 굉장히 풍성한 어떤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의과대 교육 같은 거는 미국이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대해 과학적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가 저희가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요법에 일반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의사들에서도 보안요법에 대한 어떤 흥미나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과대학 교과 과정에서 보안요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서 이제 의과대학 보안의학 교육 필요성의 도입 방안을 갖다가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대학교,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전라남도에서 통합약방안을 해서 2회라고 하지만 뿌리는 한 4회 정도 되죠.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교육 목표를 수립해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표준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고서가 제출돼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서양 의사들이 이런 보안요법이나 한의학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됐죠. 그래서 사실 연세대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한의학 과목이 가장 빠른 어떤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94년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41개 의과대학 중에서 35개 대학에서 85.4%에서 이런 한의학이나 보안의학에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2005년도 데이터를 보면 11개 한의대 중에서 보안의학 관련을 가르치는 데가 과목당 6과목이 있었는데 이 과목당 보면 9%에서 64% 정도가 한의학에서도 보안요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의과대학에 관련된 얘기고요. 의과대학에서 어떠한 것을
것을 가리키는가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의학이라든지 보완대처의학의 속에서부터 마인드 바디 메디슨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스트레스도 많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릴렉세이션에서 이완요법을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완요법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떤 방법들하고 그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프로덕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리 앤드 바디 베이스드 프랙티스라고 해서 이제 마사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의학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 동종요법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이게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료 현장에서 접목시키냐라고 하는 건 또 조금 다른 문제로 풀어봐야 될 문제가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이제 마지막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매번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수가 높아야지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보완대책의학과 통합의학에 대한 교육이 있는가 평가 자료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어떤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런 집단에 속하는데, 거기서도 통합의학에 대한 어떤 니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고 의과대학 평가 자료에도 이제 들어갈 만큼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통합의학 임상 모델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가는 곳이, 빨리 가고 있는 곳이 카톨릭 대학입니다. 병남 교수님이나 여기 김경수 교수께서 굉장히 수고를 하셔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뭐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어떤 휴식 시간 같은 데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병원에서도 이제 보완대체의학 대학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대일 교수님께서 연세대학교에 계시다가 대학교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셔서 이쪽에 이제 키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요즘 위축은 좀 됐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고대에서도 교실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통합의학 발전의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완의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의사단체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범람하는 보완요법의 지식을 갖고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집단을 보면,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의사인데 가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도 박사님들이 많아서 잘못 얘기하다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각자 자신의 어떤 경험을 베이스로 한 어떻게 하면 건강 회복을 하고 질병 예방을 할 것이냐는 걸 굉장히 해박한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정말인지,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펄인더 머드 그래서 이제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갖다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의학자든지 아니면 의료인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완의학 전문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보완대책요법 간호사회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전문가를 갖다가 누가 강의하고 누가 가르치고 퀄리티 컨트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과제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같은 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보완의학이 임상적인 대한 법적 배제 장치를 미흡합니다. 왜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지금 보완요법에 관련된 어떤 그런 요법들이 신평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시스템은 전국민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 하나하나가 이쪽에서 의료기술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돈 내고 전부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의료기술이 아닌 겁니다. 이쪽에서 의료기술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얘를 이제 저 보험 세션에 이제 동종요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좀 드라마틱한 이펙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법이 있는데 이게 의료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약을 받고 이 부분이 이렇게 뭔가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걸리면 그걸 한 사람들은 좀 더 걸리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보완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유롭게 어느 정도는 좀 검증이 되려면 이렇게 뭐가 좀 테스트가 되겠죠.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법이 타이트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회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통합의학 진료센터가 생기면 전라남도라든지 이렇게 함께 노력해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의학 치료에 대한 그 공감대는 일단은 일반 국민들은 좀 더 형성됐다고 보이고 그리고 의료인들도 의과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방향을 갖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번지하는 방향으로 잘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고요. 거기 베이스에는 근거중심적인 접근이 있어야겠죠. 뭐든지 근데 전부 다 요 약 하나리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한다는 것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뒤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 좀 유연한 그림 안에서 그렇지만 국민을 생각해서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바라보고 어떤 좀 완전히 검증된 거, 검증된 단 과정인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가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최장암으로 이제 죽었죠. 근데 이제 보안요법을 굉장히 고집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받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후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좀 신경술사에 대해서 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에너지 메디슨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정말 어느 정도로 이제 효과 검증이 지금 현재 돼 있는지를 갖다가 좀 아웃라인을 우리 의료를 정확히 알아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 정통의학이라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깔려있지만 서로 힐링 메디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환자의 치료 중심 치료가 됐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치료,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치료가야 될지가 사람마다 둘중날중 전부 다 다르지 않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학회에서 좀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해야 될 보안요법 그 다음에 보안의학 전문가가 해야 될 보안요법이 어떤 것들인지가 좀 구분돼서 좀 역할 분담이 돼서 이제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합 접근은 다시 반복되지만 법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진료 패턴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변화되고 있고 건강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우리 GDP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학이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보안요법에 어떤 좀 근거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고 이를 위해서 통합의학센터 이제 건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통합의학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준비돼야 될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전문가가 이제 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 일을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애를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필요가 있잖아요. 하여튼 두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질문 나오기 전에 우선 보충하실 거 있으시면 보충하실 수 있도록 코멘트 뜰까 코멘트 말씀드린 거 요약을 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두어주시고 저도 얘기하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있거나 마이크로폰 사용해 주세요. 제가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듣기로 양체질 사람은 아메리칸 인생을 쓰고 은체질 사람이 코리안 인생을 쓰라고 했는데요. 네. 제가 미국에서 아메리칸 인생 아까 얘기를 하셔서 네.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인생을 살려면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미국에서 사셨으니까 우리가 보안대책 거기다 그러면 오히려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생이 어떻게 생겼으며 대체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작은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팔리고 있는 모든 건기식품 내지는 보타니컬 프로덕트들은 영양제 파는 것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링을 FDA에서 직접 규제는 현재 안 하고 있지만 FTC,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에서 그런 규제를 현재 담당해 맡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외국 대체 보안 의약품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다이어타리 서플리먼트라는 명제하에 다 팔리고 있는데 레이블링에 그게 규제가 클리어되어 나와 있습니다. 코리안 진생인지 아메리칸 진생인지 사이렌 진생인지 여러 가지 그런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더러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most active moiety, 액티브한 요소가 지금 뭐가 그게 주요 성분인지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많은 경우에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캡슐이나 파우더로 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서플리먼트는 다 캡슐화는 서프죠. 또 혹시 질문? 이것들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지역에는 학교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이제 보안통합과 강의 4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가지 카테고리 가운데 거의 다 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얼터너티브 메디신 안에 들어있는 중국 TCM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건지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한방하고 한가닥에서 하는 침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학생들한테 소개를 시켜도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라나만 협진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거는 이 개념 자체가 통합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보면은 이제 통합과 내용 가운데 서양과 그 다음에 한국의 한의과 대학과 플러스 서플리먼털 얼터너티브 메디신 이렇게 이제 통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통합과 강의를 할 때 이제 한방 파트가 서플리먼털 얼터너티브 메디신 미국에서 NCCM에서 이야기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사람마다 전혀 다르고 제 의견 다르고 저 사람들 의견도 좀 다르고 좀 다르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일반인들은 그냥 전부 합쳐놓은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개념은 사실은 어떤 서양의학이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동양의학을 이렇게 실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효과라든지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지 환자들한테 올바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하게 사용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과대학마다 전부 다 다르고 한의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다르고 보안의학만 가르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교육 담당자들이 이제 해주시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어떤 근거 중심 의학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한의학이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의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맞춰가야 될지는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해가면서 함께 해나가야 될 그런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석 씨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질문 보고 싶은데요. 그 미국 병원의 문제가 지금 계속 같은 질문인데 혼동이 이제 보안 대체라는 개념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1999년에 이제 센터로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면서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